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의 서울경제TV의 리드온의 윤서준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제 장 마감하고 배트맨 1부, 3부에서 최근에 이제 인사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교육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도 교육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여러분들께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만약에 매매나 아니면 투자를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어색합니다. 네, 많이 어색하지만 주말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뭐 기법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후에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검색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캔들이나 거래량,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들,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는 베이스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떤 재료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재료라는 게 결국에는 수급을 불러일으키죠. 수급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그게 또 차트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료와 이 수급, 그리고 차트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주가라는 거는 이제 시세가 폭발한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런 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볼 때 항상 제가 지키는 원칙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항상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원칙이 없다, 그냥 내가 원칙 없이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샀다라고 하면은 항상 결과는 지금 당장 뭐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을 항상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이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제 노란톡방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종목 추천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상승을 한다. 테마주가 뭐 이제 줄을 세우겠죠. 1등주, 뭐 아니면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세울 텐데, 그러면은 이 종목이 대장이니까 이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떤 타점에 들어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엔 장이 조금 어려워서 사실 단기 매매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제가 항상 배트맨 1부나 3부에서도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요즘에는 평균 거래대금이 5조 정도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7조, 뭐 8조,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한 10조 정도 터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매매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올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조금 헤맨다 이런 건 아니에요. 헤맨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보수적으로
종목을 보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이 요즘에 연속성이 없죠. 네, 그래서 연속성이 있는 어떤 테마나 종목이나 그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저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네 볼까요? 당연히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을 할 거고요. 종목 추천을 바로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은 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강한 종목이다. 그 강한 종목이라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수급. 자, 일단 1번이 이제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재료도 이제 A급 재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B급 재료도 있을 거고 C급 재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A급 재료만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은 재료가 굉장히 좋구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는 게 이제 실습이 되겠죠. 종목을 결국에는 저는 주식하는 거에 있어서 매매라는 거는 뭐 차트를 잘 본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 RSI라든지 MACD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그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잘 본다. 자, 이런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보진 않아요. 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뭘 너는 우선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재료도 뭐 A급이 있고 B급, C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A급 재료를 보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재료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재료를 굉장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재료를 또 누군가는 받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돈 많은 어떤 큰 손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재료를 좋게 보느냐 아니면은 뭐 나쁘게 보느냐. 사실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저는 뭐 A급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제 친구는 이 재료를 봤는데 C급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재료는 어떻게 되겠죠? A급 재료가 아닌 거죠. 예, C급 재료가 되는 거죠. C급 재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시장이 옳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 종목이 어떤 뉴스나 이슈가 떴을 때 A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는 이 재료를 가지고 C급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 시장이 판단하는 그 등급이 맞다라는 거죠. 제가 맞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보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되겠죠. 시장의 A급이다. 나는 C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A급이래요.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A급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게 시장 원리예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조드리는 게 이제 수급이에요. 수급.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A급이냐 C급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수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만약에 정말로 좋은 재료고 딱 어떤 뭐 HTS에서 뉴스가 떴겠죠. 뭐 땡땡땡 종목이 뭐 특징주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수주를 뭐 몇 조 원 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수주를 뭐 몇 조 원 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또 시가총액을 또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근데 시가총액이 낮고 수주 금액이 커. 근데 수급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 그러면은 저는 바로 인지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차트예요, 차트. 차트상 이 종목이 치고 갈 수 있느냐, 못 치고 가느냐. 이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 매매가 되었든 중장기 매매가 되었든 아니면 스윙 매매가 되었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무료 종목 추천만 하는 게 아니고 무료 종목 추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실습도 바로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습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타점에서 들어가야 돼요. 의미 있는 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 이 종목이 재료가 떠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재료가 나왔는데 급등하는 척하고 꼬라박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타점은 여기예요. 여기인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 자, 내가 생각하는 타점은 여기예요. 근데 이 1번 그림이 있고 2번 그림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을 때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타점보다 너무 내렸기 때문에 좀 기준이 이 종목이 강하지 않나?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이 타점이에요, 타점.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정확한 가격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거기서 만약에 뭐 지지를 받을 경우 아니면은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뭐 어떻게 대응한다 아니면은 수익을 어떻게 끌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 종목이라는 거는 어느 안에 있죠? 네, 시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을 당연히 볼 줄 아셔야 되겠죠. 그 시장이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보면은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미국 시장의 뭐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아니면은 뭐 원자재 시장의 크루드 오일이나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도 최근에는 올해는 이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뭐 20년도, 21년도 시장을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서 그 코로나 관련주들, 뭐 진단키트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제, 뭐 백신 관련주들이 시세를 주고 못 주고를 결정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장이나 어떻게 보면 시황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점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강조드리지만 종목의 이슈나 아니면은 어떤 재료 그리고 종목들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종목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B라는 종목은 뭐 비슷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C라는 종목은 이제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마다 어떤 끼라고 하죠. 네, 끼라고 하는데 이 끼와 그다음에 이 종목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구질이라고 하죠. 야구공 투수가 이제 뭐 타자한테 공을 던질 때 어떤 구질로 이제 던지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특성과 이해 그리고 해석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과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브리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는 많게는 뭐 2,000명, 적게는 뭐 500명 이렇게까지 이제 브리핑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면은 2,000명을 이제 이끌고 이제 브리핑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최소 100만 원씩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씩, 100만 원씩만 어떤 제가 종목을 이 종목 봅시다라고 하면은 최소 100만 원씩만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한
2억 정도가 되나요? 네, 2억 정도나 아니면은 뭐 많이 들어갈 때는 뭐 10억씩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는 종목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요. 아니면은 이 종목 봅시다 하면은 사실 되게 가는 척하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시장 소외주라고 합니다. 그거를 시장 소외주에서 놀게 되면은 아니면은 그 종목을 보게 되면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버겁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을 못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가장 뭐 큰 손들이다 아니면은 그게 이제 외국계 자금이든 아니면은 기관 자금이든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 사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이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터지는 시장 그게 이제 주도주라고 하죠. 그리고 뭐 주도 테마 이 안에서 다 만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고 팔기도 용이하고 뭐 손절하기도 편하고 올라가면은 팔기도 편하다. 근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갔는데 팔 수가 없어. 왜냐면은 뭐 호가창이 비어 있다. 호가창이 비어 있는데 어디다 팔 거예요. 그러면은 급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거래 대금, 이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에서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종목을 그냥 막 던지고 그냥 뭐 이거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세한 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주식 실력이 항상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제 생각, 제 관점이 무조건 뭐 100%가 맞다, 100% 맞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제 관점은 이런 거니까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아니면은 이 테마를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을 운영하는 거는 이런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주식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다른 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당일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왜 그러냐면은 요즘 시장이 더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날 조금 매매하고 이제 끝내는 이런 매매를 요즘 시장에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종가 베팅도 하고 당연히 스윙도 끌고 가고 그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당일 매매, 그러니까 수익 줄 때 챙기고 이런 매매를 진행한다. 근데 주식 매매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초분 단위 스캘핑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여기서 잡아가지고 뭐 이제 호가창에서 막힌다라고 하면은 팔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눌렸을 때 여기서 지지받는 것 같아. 여기서 가지고 올라간다. 이거를 1분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분봉. 그래서 이런 데서 또 팔고 이거를 이제 스캘퍼들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스캘퍼들 같은 경우에도 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앞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호가창 스캘퍼가 있고요. 그래서 호가창만을 보고 이거를 이제 매도를 이제 반복하는 스캘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 눌림 스캘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이거를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죠. 여기서 잡는 거를 이제 눌림목 스캘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돌파 스캘퍼는 뭐냐? 자, 이렇게 눌렸다가 이 구간,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돌파 스캘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짧은 사이클로 하는 게 스캘핑이고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를 조금 길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점은 비슷비슷해요. 이 종목에 진입하는 어떤 타점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잡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 스캘퍼랑 비슷한 타점이죠. 근데 이게 파동이 당일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조금 파는 게 조금 더 이제 파동을 더 크게 가져가는 거죠. 네,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데이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하지만 항상 이 데이 트레이더의 최고의 그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느냐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게 데이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말로 이제 상따라고 하죠. 네, 상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상따라고 하는데 상따.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제가 좀 이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상한가에 산다 이렇게 쭉 주가가 급등했어요. 뭐 중간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겠지만 이 상한가 자리에서 진입하면은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갭을 먹는 거를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데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굉장히 좀 즐겨합니다. 예, 굉장히 즐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냐면은 이게 수익이 좀 저는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가 야 이 위에서 야 여기 밑에서도 안 사고 여기 밑에서도 안 사고 왜 여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음 날 이렇게 뭐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갭을 주면서 좀 수익을 좀 잘 크게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만 잡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매매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은 이제 당일날 이제 매매를 장중에는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다음날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어떻게 보면 종가 베팅이 한 종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다음날 어느 정도 좀 떠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눌렸지만 이 밤중에 그 우리나라 시장이 잠시 쉴 때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종가 베팅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만약에 시세를 주면은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이고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중단기 스윙. 사실 이제 단기 스윙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할 게 되게 많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단기 스윙이 조금 잘 맞는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금량이라든지 뭐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스윙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또 끌고 가기도 좀 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용하게 많이들 이제 시장에서 활용하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주부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데이 트레이딩. 근데 그 스캘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벌고 잃고를 조금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HTS나 MTS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종목이 진짜 좋은 재료가 떴는데 그 종목이 잠시 눌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일봉이든 분봉상이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약간 스윙 관점에서 접근한다. 아니면은 종가 베팅. 근데
다른 분들이랑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기 스윙이다라고 하면은 뭐 최소 몇 주, 뭐 한 2주에서 뭐 한 달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단기 스윙이 뭐 3달 이렇게 보고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단기 스윙이라고 하면은 3일에서 최대 일주일입니다. 네, 3일에서 최대 일주일이다. 그러니까 텀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시세를 줬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살짝 텀을 가져가지만 어느 정도 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만약에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은 빠져나온다, 팔고 나온다. 이게 저한테는 이제 단기 스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일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에서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지향하고, 확실한 이제 매매 원칙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능수능란하게 사고 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매매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세 추종 매매라는 거는 추세라는 게 이제 뭐 하락 추세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이제 하락 추세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면은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 특성상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 줘야 그래도 당일날 뭐 몇 분 안에 아니면은 몇 시간 안에 이제 수익을 좀 볼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스윙 일정 매매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주포나 세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주가를 관리하는 어떤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매매 대응과 이제 판단에 있어서 조금 여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스캘퍼는 순간순간 뭐 초마다 아니면은 몇 분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 스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봉의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보면서 이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롭죠. 많이들 여유롭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주부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매매 원칙인데요. 사실 저는 제 매매 원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빼곡빼곡해요. 정말 많은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한 번씩 읽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근길에 한 번씩 본다거나 그러긴 한데,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매매 원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무조건 뭐 첫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시장 주도주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낼 때도 크게 낼 수가 있고, 비중을 실으려고 할 때도 비중을 확 실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 소외주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비중 실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사고 팔기도 굉장히 힘든 날이 올 겁니다. 만약에 금액이 커지다 보면은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시장 주도주다 이거를 언급을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고 팔기가 용이하고 수익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탐욕과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나는 이런 데서 샀는데, 분명히 수익을 이런 식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0% 구간이다, 플러스 10%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익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 구간까지 수익을 봤는데 이게 한 5%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빠지는데, 이런 지지점을 빠지는데 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내 본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변동성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익을 주게 되면은 따박따박 챙긴다. 줄 때 먹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게 되면은 수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내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분, 10분 안에도 저는 수익이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장은 조금만 이제 들어 올려주면은 바로 다 따박따박 챙기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조금 시장이 진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추정 매수세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특성을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이제 추정 매수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 주면 따박따박 챙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수익금 제가 뭐 오전에 내가 만약에 뭐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든 매매를 했든 아니면 투자를 했든 수익금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금을 내 자식처럼 지키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수익금이 났어. 수익금이 났는데 오늘 매매 잘 되네. 오늘 뭔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더 많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점심시간 아니면 오후장이 되면은 마이너스인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본인들 얘기죠. 제 얘기도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제 돈인 거예요. 내 돈인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이제 번 돈이지만 시장이 나한테 준 돈이지만 그 돈도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결국에는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불려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매매죠. 매매, 뭐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손절은 항상 칼같이 절대 물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뭐 손절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빠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손절 방법에는 직전 저점 손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가 되면은 무조건 손절한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3%가 오면은 이제 그걸 이제 기계적인 손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세 이탈 손절. 이게 다양한 이제 손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가 직전 저점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깼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직전 저점 손절 아니면은 추세 이탈 손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추격 매수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는 타점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타점이 안 좋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도 많이 못 먹고요. 왜냐면은 너무 불안하니까 내 평단가를 이제 훼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서 놀긴 하는데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가 쭉 내렸다라고 하면은 내 타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타점이고 그러려면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어떤 습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안 좋으면은 진입하는 순간 매매가 꼬인다. 그러면은 매매가 꼬인다는 거는 만약에 한 번 이제 실수를 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매매까지도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첫 번째 타점이 진짜 중요하고 그게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초보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분명히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만의 매매 원칙이 없다. 그리고 조금만 수익 나면은 이제 기고만장한다.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이제 백화점식 분산 투자를 한다. 손절 못하고 뭐 항상 기도한다. 네, 그리고 만회하려는 마음에 항상 조급하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풀미소 신용을 쓴다. 시드가 많으면은 돈을 굉장히 빨리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중 조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다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나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익 나면 기고만장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수익이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정심이나 아니면은 마음가짐이 일정하게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흔들리면은 매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마음가짐이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요동칠지언정 내 마음은 항상 이 잔잔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확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백화점식 투자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삼성전자도 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 사보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가 뭐 올라간다, 셀트리온도 한번 사보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이제 한 10종목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종목으로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네, 한 종목 아니면은 최대 두세 종목까지 딱 그 정도까지만 매도를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한 종목 안에서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 안에서 승부를 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쌓아갈 때도 이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내가 뭐 중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은 그게 아니죠. 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깡통 계좌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한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매매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차적인 조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항상 뭐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만회하려는 마음에 조급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결국엔 감정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저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미수 베팅을 하기 시작하고 신용 베팅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 뜻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굉장히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초보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뭐 한 10억 있으면, 내가 뭐 1억이 있으면은 돈을 더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만큼 베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쫄리거든요.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라는 게 그 마이너스 폭도 좀 많아지고, 뭐 조금만 내려가도 마이너스 폭이 많아지고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이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은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비중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데,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게 안 갈 때는 결국에 어느 정도 내 비중을 덜어냄으로써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 여기서 샀어요. 근데 안 가고 여기를 깼어요. 저점을 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주는 겁니다. 비중을 덜어내주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네. 그러면은 뭐 500만 원 정도는 이제 좀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내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여기서 다시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500만 원을 손절했지만 여기서 다시 산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 크게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는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는 뭐 한 1,000만 원 더 투입을 해. 그리고 올라갔어.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3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식을 10년을 하든 아니면은 뭐 20년을 하든 이 3개에 걸린다라고 하면은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3년 동안 들고 있었다. 한번 들어가 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죠.
그건 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자들은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는 거를 이제 트레이더들 아니면 매매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3개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초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반대로 하시면은 분명히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시장,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일단 이 주식 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이 되었든 이 본질은 결국에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냥 간단한 예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2명이 있고 여자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균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균형이 맞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라고 하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샀던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샀던 어떤 그 블랙핑크의 이제 제니라는 이제 아이돌 가수가 있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샤넬백을 이제 들고 다녔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제일 처음 가격은 한 500만 원, 6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그게 1,000만 원, 1,200만 원이 되었다라고 봅시다. 실제 그렇게 되었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수익률이 100%예요, 100%. 근데 왜 그 샤넬백이 올라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만큼 여성분들의 수요가 많았다는 거겠죠. 그게 진짜 이뻐서 수요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이거를 사면은 이 제니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제니라는 사람이 메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 가격이. 왜냐면은 그 제니라는 가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어야 결국에는 이 가방이 되었든 아니면 예전에도 그 빅뱅의 GD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신었다 하면은 그게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 이 모든 거의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급이라는 거를 이제 종목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수라고 하죠. 주식수는 적은데 최근에 양지사라는 종목이 있었죠. 양지사라는 종목이 좀 사실 그렇게까지 급등할 줄은 저도 이제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 종목이 요즘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에요. 1조 원. 1조 원인데 자 그런데 대주주가 얼마 가지고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약 90%를 가지고 있어요. 90%. 자 근데 거기다가 아마 제가 한 7월 달에 봤던 기사를 보면은 어떤 김대용 씨라는 슈퍼개미라는 분이 그 양지사라는 종목의 5%를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 물량을 그 1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천억, 1,000억대였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게 이제 1조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대주주가 90%를 가지고 있고 그 김대용 씨라는 분이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죠? 네, 시장에서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500억이죠. 500억. 그러니까 1조에 95%를 빼면은 500억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없는데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요는 꾸준히 일으키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1조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굉장히 적절한 예시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준비한 게 더 있었는데 다 많이는 설명을 드리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 좀 시간 타이밍에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핵심, 제가 주식시장을 대하는 결국에는 본질은 핵심을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다. 결국에 자본주의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수요가 많으면은 그거는 만약에 정말 잡주라고 하더라도 잡주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그 호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잡주인데 어떻게 예전에 나한테 상처만 준 종목인데 아 이거 차트도 거지 같아 이러는데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재료가 좋으면은 그 차트도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삼성전자가 무거워서 저 종목은 절대 못 가. 근데 그 종목한테도 만약에 재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붙는다라고 하면은 올라가죠. 시총이고 뭐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수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 기업 가치가 바뀔 만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주식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국 핵심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관점에서 더 디테일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기법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에 널리 안 알려진 기법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이제 강의할 테니까 많은 관심이나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장 바라보는 거, 그리고 종목들 를 바라보는 제 관점들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